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런데 집이 지저분할수록 치매 발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집 정리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위험한 정리 습관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특별한 실천 가이드도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매 위험을 높이는 5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침실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실 한쪽에 읽지 않은 책이나 신문이 쌓여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옷이나 생활용품들이 구석에 계속 쌓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67세이신 김영수 씨는 침실 한쪽에 나중에 읽으려고 신문이랑 책을 계속 쌓아두셨어요. 처음에는 몇 권 안 됐는데 점점 높아져서 침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이 책 더미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 밤에 일어나는 게 너무 무서워지셨대요. 김영수 씨는 그날 밤 정말 손이 떨렸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넘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침실 환경이 복잡할수록 수면 중에 뇌가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뇌는 잠잘 때 하루 종일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는데요.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은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청소부가 어질러진 방에서 일하기 힘든 것처럼요. 실제로 김영수 씨는 침실을 깔끔하게 정리하신 후에 수면의 질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셨고요.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재충전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4번째 위험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4번째는 주방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이신 박정희 씨는 냉장고랑 찬장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조미료, 통조림, 냉동식품을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요. 어릴 때 힘들게 사셨던 기억 때문에 음식 버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프셨대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점점 심해지면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뭐가 먹을 수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박정희 씨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음식이 신선한지, 언제 산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지셨고요.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그날은 병원 응급실까지 가셔야 했어요. 연세대 의대 연구팀 발표를 보면요. 만료된 식품들로 인한 시각적 혼란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매번 냉장고 열 때마다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건지 판단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는 하루에 수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매번 냉장고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박정희 씨는 가족들 도움으로 냉장고랑 찬장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 후에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고요. 무엇보다 매일 식사 준비하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주방이 깔끔해지니까 요리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영양 관리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이제 3번째 위험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3번째는 거실에 각종 리모컨이랑 전선들이 얽혀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이철호 씨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69세이신 이철호 씨 거실에는
리모컨이 무려 6개나 있었어요.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셋톱박스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까지 전부 소파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요. 게다가 각종 전자기기 전선이 TV 뒤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점점 어떤 리모컨이 어떤 기계용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TV 켜려고 에어컨 리모컨을 드시거나 볼륨 조절하려다가 채널이 바뀌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이것도 모르세요 하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대요. 한국뇌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요. 복잡한 전자기기 환경은 뇌의 작업 기억 영역에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해요. 매번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뇌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인지적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정 에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리모컨 찾고 버튼 고민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대화나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철호 씨는 가족들이랑 함께 리모컨을 정리하시고 각각의 라벨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전용 수납함도 만드셨습니다. 전선들도 깔끔하게 정리하셨고요. 그 결과 TV 시청이 훨씬 편해지셨고 뭔가 답답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지셨대요. 거실이 정돈되니까 손님들도 더 자주 오시게 됐고 대화도 더 활발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5위부터 3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실에 물건 쌓으면 수면 중 뇌의 독소 제거가 안 되고요. 주방에 만료식품 쌓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거실에 리모컨이 어질러져 있으면 뇌가 계속 피곤해집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2위와 1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심각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는 중요한 서류들을 아무데나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억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4세이신 최순자 씨는 각종 고지서, 병원 진료 기록, 보험 서류, 은행 통장까지 모든 중요한 서류를 식탁 한쪽에 계속 쌓아두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10cm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0cm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백과사전 3권 높이였대요.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 매번 30분 이상씩 걸리게 된 거예요. 병원 예약증 찾으려고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결국 못 찾아서 병원에 전화해서 다시 확인받는 일이 반복됐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찾다가 시간을 놓쳐서 연체료를 물게 된 적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순자 씨가 점점 중요한 일들을 미루게 됐다는 거예요. 서류 찾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시게 된 거죠. 건강검진 예약도 미루고 보험 관련 서류 처리도 미루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미루게 되셨어요. 최순자 씨는 서류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서류 더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셨대요. 가톨릭대 의대 정신과 연구에 따르면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뇌 부위인데요. 자꾸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 부위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서류 정리 하나 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없어라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최순자 씨는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서류 분류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월별로, 종류별로 파일을 나누고 각각의 명확한 라벨을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서류를 5분 안에 찾을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각종 행정 업무를 제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 후에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서류 찾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다른 일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 거죠.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80% 이상이 해당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화장실과 세면대 주변을 어수선하게 그냥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화장실은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정미영 씨 경험을 들어보세요. 71세이신 정미영 씨의 화장실에는 각종 화장품, 약품, 세제, 수건이 세면대 주변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선반 위에도, 세면대 모서리에도, 심지어 변기 뒤쪽에까지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상 그렇게 해둔 거였는데 점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지셨어요. 칫솔 찾으려고 했는데 3개나 나오거나, 같은 약을 중복으로 사오게 되거나, 심지어 샴푸인지 린스인지 헷갈려서 잘못 사용하는 일도 생겼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에서 미끄러질 뻔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 가셨는데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 용기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신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지셨대요. 정미영 씨는 밤에 물 마시고 싶어도 화장실 가기 싫어서 참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탈수가 올 수도 있고 방광 건강에도 안 좋은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의대랑 서울대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화장실 환경의 복잡성과 치매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화장실이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정리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무려 4.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실은 우리가 가장 사적이고 취약한 순간에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이 혼란스러우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루에 평균 7번에서 8번 화장실을 사용하는데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예요. 하루 8번이면 한 달에 240번, 1년이면 2920번이에요. 매번 조금씩 쌓이는 스트레스가 결국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게다가 화장실에서 작은 사고들, 예를 들어 물건을 찾다가 다른 걸 떨어뜨린다거나 미끄러질 뻔한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 저하는 다른 일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결국 뇌 기능 저하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미영 씨는 따님 도움으로 화장실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셨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처분하시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체계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새로 깔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센서 등도 설치하셨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화장실 사용이 훨씬 편안해지셨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다른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깔끔해지니까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지셨고 전체적으로 집안이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세면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거울을 보는 게 이제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위험한 정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오늘은 침실의 책 한 권만 정리해 보세요. 내일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하나만 처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나가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정리하기 전 모습과 정리한 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비교해보면 성취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가족들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거든요.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떤 걸 버려야 할지 어떤 걸 남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에게 같이 옷장 정리 좀 해볼래? 오래된 옷들은 기부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틀고 간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하시면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3초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3초 안에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과감히 처분하세요. 이 규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물건들의 80%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로 버리기 부담스러우시면 의심상자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물건을 거기에 넣어두고 6개월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면 그때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네 번째 해결책은 정해진 자리 만들기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해요. 리모컨은 TV 옆 바구니에, 중요한 서류는 서류함에, 화장실 용품들은 각각 지정된 선반에 두세요. 특히 안경이나 핸드폰 같이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은 현관 근처에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놓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지만 2주차부터는 자동으로 손이 가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집안 점검 시간으로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세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오직 정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30분이면 집 전체를 둘러보고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면 큰 문제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마인드셋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5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만약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는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의 건강, 나아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예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집 정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정리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침실 책상 위, 화장실 선반, 냉장고 안, 거실 소파, 현관 신발장, 뭐든 상관없어요. 딱 한 곳만 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 곳 말고 정말 작은 공간으로 정하세요.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하셨나요? 좋습니다. 정하셨든 못 정하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내일부터는 조금이라도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5분과 평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오늘 당장 정리하실 공간 한 곳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정말 궁금해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이 영상에서 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이철호 씨, 최순자 씨, 정미영 씨. 이 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잖아요. 특히 정미영 씨 같은 경우는 화장실 정리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정리수납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정말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면 옛날 물건들이 나오면서 추억에 잠기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오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이니까요.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추억은 남기고 공간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보시고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특히 치매라는 게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더 늦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정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